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김건희 씨가 평소 텀블러를 즐겨 쓰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를 조롱하는 듯한 사진을 올려서 공분을 사고 있죠. 그랬더니 일부 언론이 나서서 김건희 씨가 들고 있는 상장에 찍힌 날짜가 4월 4일이다. 그러니까 누굴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무리수다.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 사진을 공개한 건 4월 8일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한 것이 4월 5일이고 고려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이런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럼 김건희 씨가 감히 누군가를 조롱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죠. 제가 비교하기 쉽게 표로, 두 장의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표고요. 정경심 교수 사건과 비교 가능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놨고요. 이게 두 번째 표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정경심 교수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력이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죠.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딸 조민 씨의 이력입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체험활동하고 인턴활동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력이죠. 성인이 된 본인의 이력입니다. 자, 그리고 기간이 조금 부정확하다거나 기간이 허위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한번 보죠. 정경심 교수 사건의 경우에는 기간이 부정확하다거나 또는 그 활동 시간이 부정확하다거나 조금 부풀려져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허위라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에는 실제로 1년여 전부터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다. 왜? 인턴십 확인서에 쓰여있는 바로 그 날짜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 보름 사이에 한 활동이 아니야. 그 전에 아무리 1년 동안 활동을 해왔어도 이 사이에 한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 확인서는 허위야.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단국대의 경우에는 판결문 한번 직접 보시죠. 96시간 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나 조민이 평일 09시부터 09시 30분 사이에 출근하여 15시부터 16시 사이에 퇴근했다는 장 교수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조민의 체험활동 시간은 많아야 70시간에 불과하다. 주말 빼고 10일 동안 하루 7시간으로 계산해서 70시간에 불과하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할 때 일본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교수가 너무 이뻐했어요. 너무 성실하다고. 그래서 자기 자식도 안 데려가는 일본 학회에 이 조민 씨를 데려갔는데 확인서에는 6일 동안 다녀왔다고 써 있는데 재판부가 판단을 해보니까 기껏해야 4일 갔다 왔더라. 심지어 그 4일 중에도 포스터 앞에서 발표할 때 서 있던 것 외에는 활동한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허위다. 시간이 부풀려져 있다. 기간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겁니다. 실제 활동한 사실은 다 입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김건희 씨는 어떨까요? 김건희 씨는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에 이력서를 내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를 했다. H컬처 테크놀로지에서 이사를 했다. 대한공간 루프에서 큐레이터를 했다. 이런 근무 경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모두 이 협회나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에 창립되기도 전에 근무를 했다고 써놓은 겁니다. 심지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경우에는요.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가 설립된 것은 2004년 6월이에요. 3년의 기간 중에 3분의 2 이상이 부풀려진 겁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협회 관계자 누구도 이 김건희 씨를 만난 적도 같이 일한 적도 없다고 진술을 했고요. 김건희 씨 본인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 협회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협회 사람들하고 친했다. H컬처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대한공간 루프도 설립되기도 전부터 근무를 했다고 이력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날조가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부풀려지거나 부정확한 기재가 아니고 아예 날조가 된 거다. 이 수료증 기억하세요, 여러분? 김건희 씨가 서울대 GLS 과정 글로벌 리더 과정 6개월 코스를 다닐 때 뉴욕대를 다녀왔습니다. 5일 다녀왔어요. 단기 방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뉴욕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서울대 GLA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이걸 두 군데에다가 이력을 제출했는데요. 수원여대의 경우에는
2006년 10월부터 11월 연수 실적란에 적었어요. 마치 2달 동안 연수를 다녀온 것처럼 적었죠. 심지어 안양대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이걸 학력란에 적었습니다. 2006년 학력란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런 학력을 갖춘 걸로, 수료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게끔 적은 거죠. 완전히 날조 아닙니까? 자, 이어서 명칭을 조금 다르게 기재했다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는 단국대에서 인턴십을 하고 나서 기껏해야 체험 활동을 했을 뿐인데 인턴십 확인서라고 수정을 했으니까 이건 허위야. 안 믿기세요? 실제 판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민은 단국대 의대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을 뿐 인턴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정경심이 2013년 6월 10일자 문서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한 것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박한 논리 아닙니까? 고등학생 시절이에요. 지금도 고등학생의 인턴십과 체험 활동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인턴십이라고 고쳤으니까 이것은 허위야, 유죄야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그럼 어떤가 한번 보죠. 이력서에 4년제인 한림대학교에 출강했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엔 출강한 적이 없고요. 2년제인 한림성심대에 출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했다, 석사학위를 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경영전문대학원 전문 석사였습니다. 체험활동을 인턴십 확인서라고 썼다. 또는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2년제 대학에 출강했는데 4년제 대학, 전혀 엉뚱한 대학에 출강한 것처럼 썼고 그 학위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게 비교 형량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허위에 해당이 됩니까? 기재사항도 한번 보죠.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에 교수가 이 학생이 장기간 인턴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활동 평가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숙련이 가능하였음,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음,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 가능하였음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무슨 학점이거나 성적이거나 기간이거나 시간이거나 이것이 아니고 누가 추천서 써주듯이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고 막 이런 식으로 쓰듯이 열심히 했고 숙련이 가능했고 결과 도출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허위라면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근무를 했다고 이력서에 썼습니다. 근데 강남중학교에서 근무를 한 적 없고요. 교생 실습을 한 겁니다. 돈 받고 근무를 한 게 아니고 돈 내고 2학점짜리 학점을 따러 간 거예요. 영락고에서 미술교사를 했다고 여러 군데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영락고등학교가 아니고 영락여상에서 미술 강사를 했던 겁니다. 이 짧은 2개의 어절에 2가지 허위 사실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학교 이름 거짓말했죠. 강사했는데 교사했다고 거짓말했죠. 폴리텍 대학교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썼습니다. 폴리텍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나 겸임 교원을 했던 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기가 차죠. 이어서 보시면 더 기가 찹니다. 대표적인 정경심 교수의 대표적인 사건, 동양대 표창장. 이 표창장 하나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다양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 어떤가 보죠. 수상이력 보시면 미술 세계 대상전 입상 우수상,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실제로 본인이 참가하지도 않은, 참여하지도 않은 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가 탄 상을 본인이 탄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 수상 이력만 해도 벌써 5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트레이트전 삼성미술관 기획, 삼성미술관에 이런 전시 한 적 없다고 했죠.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했던 거죠. 삼성미술관은 지금의 리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미술관 아닙니까? 여기서 기획전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실력 있고 경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겠죠.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이 이력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그 딸 조민 씨가 입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에 이때 제출된 표창장이나 제출 서류는 합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모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니까 거꾸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딸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취업에 사용을 했죠. 돈 내고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돈 벌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심지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라든지 H컬처 테크놀로지 이사, 이 기간을 부풀리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낸 이유는요. 자격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임용 기준에 딱 맞게 현직에 근무해야 된다,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없는 경력을 만들어냈다. 자, 그럼 어떤 처분을 받았냐? 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몸도 안 좋아서 지금 딸이 입학 취소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몸져 누워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고발인 수사만 주야장천하고 있어요. 피고발인을,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소환조사를 한다, 강제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족의 상황은 어떤가요? 조국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지금 1심 재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조민 씨는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았고요. 물론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지금 30대 초반까지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을 법한 10여 년의 그 기간이 통째로 리셋되게 생겼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유유자적, 본인은 셀카놀이 하고 있죠. 이렇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허위 이력을 만들어낸 사람이 남편이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대통령 당선자라는 이유로 희희낙낙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 가족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 내일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이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줄줄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 성명 발표하고 집단 행동하고 있죠. 심지어 김호수 검찰총장마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서, 그리고 이거 통과되면은 나 사표 낼 거야 라는 검사들을 향해서 조국 전 장관이 11년 전에 한 말을 끝으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권 그만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을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 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혁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그냥.